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1월 26일 0시부터 42일간 불법 구금 상태였다는 말이 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서 불법으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한 1월 15일부터 계산하면 불법 구금 기간은 52일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무려 52일간 불법 감금되었다가 석방된 것인데, 불법 구금의 주범과 배우는 누구이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무죄로 확정되면 내란 몰입범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은 내란이자 반역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공작이 자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벌써부터 책임자와 처벌 조항 등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 불법 체포에 의한 불법 구금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방관함으로써 대통령의 불법 구금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 불법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공수처와 또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손을 잡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해서 공조수사본부라는 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수사를 완전히 넘겨받아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것이 공수처입니다. 오동훈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을 비롯해서 내란죄 관련 영장을 줄줄이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16차례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16차례나 영장을 기각당한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사실을 국회에 허위 답변을 보내면서까지 철저히 숨기는 것으로 영장 쇼핑 의혹을 피해가려 했지만 결국은 발각되면서 지금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줘서나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자의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거해서 책임자의 동의하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오동훈은 우리법연구회 정계선이 법원장으로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단서가 적시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오동훈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동훈은 또 내란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장 쇼핑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무시하고 오동훈에게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판사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순형 신한미 영장전담 판사와 차은경 판사 세 사람이 1, 2차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도 불법 기소와 석방 지연을 주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구속 만료 기한을 넘겨서 기소를 했습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당시 구속 만료 시한과 관련해서 온갖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저 역시 임무영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참고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 임무영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했고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도 동일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 구속 시한과 관련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피의자 위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1월 25일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서울고검 검사장이기도 한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역시 불법 수사와 석방 지연을 주도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박세현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수용 방침을 거부하고 적시 항고를 주장하면서 석방 지휘를 최대한 지연시켰습니다.
심우정 총장이나 박세현 본부장은 형법 제124조 불법 최초 감금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 죄를 범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위중한 범죄죠. 또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실행한 경찰 수뇌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 체포와 구금에 협력한 혐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우종수 본부장이 경찰 최고 책임자인데 형법 125조 폭행과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가진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을 총동원하여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구속을 기획한 최종 배후로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성찬 의원 등에 대해서 강요, 위정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미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박선원의 경우 홍장원 메모 가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홍장원 메모 가필이나 곽종건 협박 회유의 경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불법을 저지른 모든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이런 야만적인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의 지휘자들로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와 민주당,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 반대 세력, 언론노조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대남방송을 통해서 선동질을 했는데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북한의 대남 조직과 남한의 자생적인 종북 세력들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배후 세력으로 꼽았습니다. 원래 야당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탄핵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탄핵의 소추와 내란죄 구속 과정이 초법률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리어 대통령을 탄핵과 내란죄로 구속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법연구회가 탄핵과 구속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마도 한통속인 민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해왔을 것입니다. 우리법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에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약진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원 내 요직 곳곳에 지금 우리법 출신들이 또 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동훈을 비롯한 당내 반윤석열 세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위 친한계들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탄핵과 구속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한동훈계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팩트이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좌파 언론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가세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탄핵 초기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중동과 MBC, KBS 등 종편과 공중파 모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가세했고 또 무차별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탄핵과 구속에 몰두했습니다. 얼치기 언론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온갖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비상계엄령을 내란으로 내몰아갔습니다. 그러나 20, 30대 청년들이 앞장서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겨우겨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은 2030 청년 세대들의 공이었습니다. 폭발적인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자 애써 외면했던 레거시 언론들도 뒤늦게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석방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야 할 일이 굉장히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파고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나마도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뭉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단결해서 종북 좌파들의 준동을 막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